우리가 보통 USB라 하면 USB 저장 장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USB 충전기나 케이블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영상에서 USB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USB Universal Serial Bus,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여러 포트들을 통합하는 만능 포트를 목적으로 제작된 규격입니다. 컴퓨터와 주변기기 또는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해 정보 전달, 전력 공급을 위해 제작된 산업 표준이죠. 개발 당시에는 여러 가지 변태 규격들을 통합하고 편리한 사용성을 위해 만든 것이지만 현재 USB는 다양하게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사용하지 않으면 USB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USB는 타입, 버전, 전력 세 부분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이 영상은 우리가 USB를 구입할 때 이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만족하는 USB를 찾는 것을 돕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USB의 타입과 버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USB 타입은 커넥터의 모양을 결정하고 USB 버전은 USB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결정합니다. 먼저 타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SB는 세 가지의 스탠다드 타입이 있습니다. A, B 타입, 그리고 최근에 나온 C 타입이 있는데 A와 B 타입은 각각 미니와 마이크로 버전이 있습니다. 총 7가지의 USB 모양이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USB 규격은 스탠다드 A 타입, 그리고 마이크로 B 타입이죠. 우리가 보통 USB 하면 떠올리는 USB 저장 장치는 대부분 스탠다드 A 타입.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충전기 하면 생각나는 케이블의 USB 커넥터는 마이크로 B 타입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마이크로 B 타입 커넥터는 세대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형태가 새로 추가되었는데요. 이렇듯 처음의 목적과는 달리 점점 다양해지는 USB 규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C 타입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USB 타입입니다. 그 전까지 사용하던 USB의 접점은 대부분 4-5개 뿐이었던 것에 비해 24개의 접점을 탑재한 USB Type-C는 우리가 지금까지 USB로 해오던 모든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위 호환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C-Type 커넥터는 많은 접점을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Alternate 모드, 오디오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오디오 아댑터 액세서리 모드, 최대 100W 전력을 전송해 충전할 수 있는 PD 모드 등 다양한 기술들이 탑재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포트들을 통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모든 USB Type-C 포트 혹은 케이블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옵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뒤에 USB-C 파트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USB 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버전은 최대 전송 속도를 결정합니다. 버전이 높아질수록 전송 속도가 빨라집니다. 참고로 USB 전송 속도는 bps, bit per second로 나타내는데요. 이는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비트 수를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바이트로 바꾸려면 8로 나누면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USB 버전은 2.0, 3.0, 3.1, 3.2 정도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는 느려서 사용하지 않는 1.0 이하의 버전과 규격만 공개되어 있는 USB 4.0 버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버전 이름에 대해 다룰 내용이 있는데 3.0 이상 버전들은 USB 3.1 제너레이션 1, USB 3.2 제너레이션 1, USB 3.1 제너레이션 2, USB 3.2 제너레이션 2, USB 3.2 제너레이션 2X2 이런 다른 이름들이 존재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상 끄지 마세요. 당장 다루면 바로 뒤에 나올 내용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영상 후미에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머리에서 지워두고 영상에서는 그냥 버전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USB 2.0은 최대 480Mbps의 전송 속도를, 3.0은 5Gbps, 3.1은 10Gbps, 3.2는 최대 20Gbps의 전송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최대 전송 속도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속도가 조금 낮아질 수도 있겠죠. 이에 따라 USB 2.0 Type-C 케이블은 480Mbps의 전송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고 USB 3.0 Type-C 케이블은 최대 5Gbps의 전송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또 USB 2.0 Type-A 케이블과 USB 2.0 Type-C 케이블은 최대 480Mbps로 같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타입과 버전이 별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USB 버전은 기본적으로 하위 호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USB 2.0 포트에 USB 3.0 케이블을 연결하면 USB 버전 2.0에 맞추어져 480Mbps의 속도로 동작합니다. 반대로 3.0 포트에 2.0 케이블을 연결해도 마찬가지로 2.0 480Mbps의 속도로 동작하게 되는 것이죠. 케이블을 사는데 원하는 속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포트와 케이블의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은 데이터 전송과 충전 두 가지 입장에서 보아야 하는데, 전력은 USB에 있어서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만큼 파워가 공급되지 않으면 데이터 전송을 하지 못하고 전자기기의 경우 충전을 할 수 없거나 매우 오래 걸리는 일이 생깁니다. USB 독이나 몇몇 허브의 경우 전력 공급을 외부에서 따로 해주어야 하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는 연결한 기기의 USB 포트에서 나오는 전력으로는 데이터를 전송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구매 시에 잘 확인을 해보시고,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USB 충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현재는 대부분의 USB 포트와 케이블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 차징, 퀵 차지, USB 파워 딜리버리 같은 전력 전송 기술 덕분에 우리는 전자기기를 빠른 속도로 충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배터리 충전 기술도 탑재되지 않은 USB는 보통 데이터 전송만을 위한 포트이기 때문에 전자기기의 배터리를 충전할 만큼의 출력을 내보내지 못합니다. 정확히는 충전이 가능해야 하겠지만 정말로 오래 걸리게 됩니다. 배터리 충전 기술이 탑재되지 않은 USB 포트는 출력이 2.5에서 4.5W 정도인데, 현재 최소 10W 정도는 되어야 느리지는 않다 정도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간단하게 와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기들을 보면 25W, 18W처럼 와트라는 단위를 사용하죠. 단순하게만 본다면 이 와트는 곧 충전 속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볼트 곱하기 암페어, 전압 곱하기 전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늘어나면 와트가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이 와트가 높다고 휴대폰 충전 속도가 항상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폰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전압과 출력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최적의 전압을 지원할 때 최적의 출력, 즉 충전 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5W 충전기를 많이 사용했었지만 휴대폰의 배터리 용량은 점점 늘어나게 되어 5W로는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높여오다 현재 휴대폰의 기본 충전 출력은 최소 10W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5W 이상의 급속 충전 기술이 평준화가 되는 추세이죠. 출력, 즉 충전 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압을 늘리는 방법과 전류를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전압의 경우 충전하는 기기가 받을 수 있는 전압을 넘어가면 안 되고, 전류를 늘리게 되면 위험성과 손실되는 전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를 적당히 조절하여 충전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배터리 급속 충전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속 충전하면 보통 퀵차지, 삼성 고속 충전, USB PD 같은 기술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합시다. 퀄컴에서 만든 퀵차지는 퀄컴 CPU를 사용하는 휴대폰을 위한 급속 충전 기술입니다.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은 보통 퀄컴 CPU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표준 고속 충전 기술이라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퀵차지는 1.0, 2.0, 3.0, 4.0 그리고 4.0 플러스 버전이 있는데요. 버전마다 지원하는 전압과 전류의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이 기준이 충전기를 만드는 회사마다 다르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퀄컴과 벨킨 기준으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은 최대 5V의 2A, 즉 10W 충전을 지원합니다. 많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표준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QC 1.0이라 적혀있지 않더라도 10W 정도의 출력을 지원하는 충전기가 많습니다. 2.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최대 출력이 이론상 36W로 늘어났습니다. 지원 전압이 5V, 9V, 12V 세 가지가 되었고, 최대 전류는 3A 정도가 되었습니다. 충전기의 최대 출력은 9V와 2A의 조합으로 18W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버전인 QC 3.0은 최대 출력이 18W로 2.0과 동일합니다. 대신 전압을 0.2V 단위로 조절하여 3.2에서 20V의 가변 전압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기에 맞는 최적의 전압을 내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최대 출력이 늘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충전 속도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의미 있을 정도로 나기는 합니다. QC 4.0부터는 최대 출력이 무려 100W로 늘어났습니다. 전압은 3.3V에서 20V, 최대 전류는 5A로 USB C2C 케이블을 이용하여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 이 버전부터 PD를 지원하는 충전 기기들도 충전이 가능해졌는데, 구매하실 때 충전기기의 PD 지원 전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퀄컴 오피셜로 4.0은 QC 하위 호환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버전은 QC 4.0 플러스입니다. 퀄컴은 4.0과 충전 속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전 버전들과 하위 호환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QC의 경우 사실 2.0 버전만 해도 크게 느리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점 생각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 고속 충전입니다.
어댑티브 패스트 차징 또는 슈퍼 패스트 차징이라고 쓰여있는 충전기들인데요. 딱히 버전을 구분하지는 않고 15W, 25W, 45W 충전기가 있습니다. 삼성폰의 경우 퀵차지를 지원하긴 하지만 2.0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5W 이상의 고속 충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강제적으로 정품 충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구매 파트에서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하고, 다음은 USB PD 기술인데요. USB Type-C 케이블을 이용하여 최대 100W까지 전력 공급이 가능한 USB 전력 확장 규격입니다. 높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기본 60W를 지원하는 USB-C 타입 커넥터를 이용하고 100W, 20V 5A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렉트로닉 마커 기술이 탑재된 C타입 USB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물론 충전을 받는 입장에서도 지원을 해야겠죠. USB PD는 1.0 버전부터 3.0까지 세 가지의 버전이 존재하는데요. 리비전 1.0, 어리v.1.0과 같은 방법으로 버전을 표기합니다. 먼저 1.0 버전은 5V, 12V, 20V 세 가지의 전압을 지원하고 1.5A, 3A, 5A 세 가지의 전류를 지원하여 충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뒤 2.0 버전이 등장을 하였기 때문에 1.0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부터는 5V, 9V, 15V, 20V 네 가지의 전압을 지원하고 최대 5A까지의 전류를 적절히 조절하여 원하는 출력을 내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부터는 충전 방법에 있어서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충전기기의 정보를 더욱 많이 교신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충전을 지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충전기는 2.0 충전기와 호환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PD 충전기는 2.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급속 충전기 구매에 대해서는 구매 가이드 파트를 참고해주세요.